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한시적 매도 허용은 제도 개편 전 최대 40%의 보유분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절세 탈출구가 될 전망입니다. 오피스텔 시장이 공급 급감과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아파트 대출 규제로 대체 주거지를 찾는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하면서 매매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8% 올라 3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재건축과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은 서울이 0.1% 넘게 오른 반면 제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같은 아파트역인데 여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40배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결국 입지가 수요를 이제 결정을 짓고 있다라는 건데요. 금리와 정책 변수 속에서도 역세권이란 메리트는 여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목해야 될 역세권은 어디일지 또 소액으로 가능한 역세권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75번 서울 전화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저희와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주시는 분이죠. SM 도시연구소의 송성문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활기찬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세우는 계획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좀 시끄럽죠. 정부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어떤 이슈를 자꾸 던지고 있고, 그래서 마음도 시산한데 또 한편에서 분양시장에서는 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면을 우리가 좀 포인트를 줘야 될지 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서 이제 장특공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들이 하나씩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그에 따라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문자로 문 열어볼게요. 77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송파구 삼전동에 재개발 추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과거 모아타운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감 도심 복합 사업으로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삼전동 요즘 민감 도심 복합 사업으로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전동 지금 많이 핫하죠. 그리고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핫 이슈 중심에 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좋은 입지예요. 그리고 지금 강남권에서는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독 주거지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실권에, 송파권에는 잠실 본동서부터 삼전동, 석천동, 송파동, 방이동으로 해서 이런 단독 저층 주거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거지역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잠실본동과 삼전동 지역이 굉장히 핫하게 지금 중심 포커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도
말씀 주셨듯이 모아타운을 3년 전에도 추진하고 했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식상하시는 분들 많은데 강남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막 쉽게 빨리빨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만큼 뭐 주민 동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노후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곳들이 많고 시간이 걸리는 곳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 서서히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년 전하고는 지금 이 지역은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전과 틀린 거를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년 전에 모아타운 추진했을 때하고 지금 모아타운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아타운 자체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완화됐어요. 조합 설립인가를 75% 낮아졌고요.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또 통합 심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또 중요한 거는 신탁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과거에는 뭐 토지의 3분의 1 이상 신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50%가 그냥 동의만 해주면 신탁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거는 뭐냐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비사업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추진했을 때 그 당시 잘 안 됐을 때하고는 지금 굉장히 다른 모아타운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정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안에 3년 전과 다른 건 지금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물론 작년에 시행령이 발표가 됐고요. 작년 2월 7일이죠. 지금 연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올 6월 1일부터 조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민복이 이제 곧 시행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발 사업에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줄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역세권 사업과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 전세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비 사업에 있어서 센세이션한 충격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3년 전과 달리 민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 복합을 하게 되면 용적률에 대해서도 최하 뭐 500%, 뭐 700%, 또 삼전동 지역은 한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됐다. 그래서 정비 사업이 두 가지 모아타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민복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모아타운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 번째를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삼전동 지역에 이 지역 전체 잠실권에 대한 위상이 바뀌었어요. 1번은 모아타운이 바뀌었고 2번은 민복이 바뀌었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변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3년 전에는요. 여기 엘스 리센트 있죠. 그래도 잠실을 대표하는 아파트입니다. 연차가 좀 돼가고 있지만 이런 아파트들이 3년 전에는 20억대 초반이었어요. 뭐 22억에서 23억 정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얼마 갈까요? 얘네들이 한 35억대 갑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죠. 또 지금 다른 지역을 본다 그러면 뭐 여기 뭐 잠실 5단지도 있고요. 뭐 지금 40억대 뭐 초반 가고 있고 또 신축으로 좀 지어진 곳이 있죠. 르엘 아파트라고 뭐 이런 저기 뭐 미성 크로바 진주 아파트 제가 주관 리엘 잠레아 이런 아파트들이 신축입니다. 한강변은 아니지만 신축이 들어서서 이 아파트들이 국평 기준으로 45억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잠실권의 이 전반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보이는 이런 삼전동을 한번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 이 정비사업이 모아타운이 바뀌었고 두 번째 민간 복합 개발이라는 게 새롭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위상이 바뀌어서 주민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목하고 삼전동 꼭 지켜봐야 될 거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일단 강남권 자체 재개발이 흔치 않다 보니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3년 전과 또 달라진 부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투자 생각 있으시다면 신중하게 고민해 보신 다음에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숙명여대 쪽에 있는 투룸 빌라를 보유 중인데, 네. 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제 참여 의향서를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공공재개발은 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문의드려 보려고요. 네, 현재 숙명여대 인근에 있는 투룸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데 공공 재개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그 거주하시는 데가 그럼 숙명여대 그 근처인가 봐요? 네, 어디쯤이에요? 그 효청? 운동장 네 건너편이에요. 아, 효창운동장 건너편. 아, 네네. 그 공원역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운동장이고 그 건너편 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기가 맞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인데. 아,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정도? 아, 보유한 지? 네네. 예, 그렇고 여기 뭐 계속 뭐 재개발한다 이런 저런다 뭐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특별한 건 없죠? 그죠? 네, 주변에서는 다 진행됐는데.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도심 공공 재개발을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맞아요. 궁금하신 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겁니까? 네, 맞아요. 그 추진위에서 참여 의향서를 이제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아, 하는데. 그러죠.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귀찮을지. 공모 중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고, 지금 뭐 사업지는 한 요 정도 됩니다. 지금 요 위쪽으로는, 지금 효창공원역 역세권 CPT를 하고 있는 거고, 요 아래쪽으로도 지금 살고 계신 아래쪽은 원효로 일가, 또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 대규모 단지들이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공공 재개발이 뭐냐면요. 일단 도심 공공 그 복합 사업이 뭐냐면 공공이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공 방식도 수용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수용을 해가고 이렇게 나중에 입주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걸 매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러다 네. 보니까 그 주민들한테 불신이 많아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도심공공 그 사업이 2021년부터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해가지고 한 23년까지 막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49군데가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네. 지금 뭐 사업 계획 승인까지 간 데는 한 뭐 9군데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해제된 데도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공공재개발이라는 건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딱 와닿지 않는 곳이다.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맞아요. 뭐냐면 지금 그 공모하고 있는 거는 지금 2년 만에 지금 새롭게 하는 건데 2, 3년 만에 새롭게 하는 건데 지금 시즌 2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뭐냐면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그 좀 뭐랄까 인센티브를 개정을 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용적률도 법적 상한에 뭐 140%까지 물론 뭐 역세권에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얘기지만은 140%까지 주고요. 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또 명의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걸쳐서 또 팔 수도 있게끔 매도가 안 됐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팔 수 있어요. 네네. 남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줬어요. 다만 좋지는 않아요. 민간 재개발은 막 사고 팔 수 있는데 이거는 딱 한 번밖에 못 해요. 또 사는 사람도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어쨌든 과거에는 못 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좋다는 얘기죠. 제일 장점은 딱 제가 보기에 한 가지가 있어요. 시즌 2에서는 뭐냐면 여기는 그 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아시죠? 네네. 예, 분양가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분양가 상한제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를 높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네. 분양가를 용산 같은 데 분양가를 높게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상한제에 묶여 있으면 조합원들이 손실이 크겠죠. 근데 네. 여기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장점도 갖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업의 동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시즌2 공모를 막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곧 공모 마감이 돼서 아마 다음 달이면 이제
지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건 너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개발하는 데도 있고요. 또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용문동 이 지역은 똑같이 도심 공공 그 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비직으로 지금 진행돼 있죠. 그래서 이제 본직으로 뭐 도민들도 어느 정도 지금 걷어서 진행이 한 단계 더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또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굉장히 큰 시너지가 대단지 정비 사업으로 시너지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빌라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네. 빌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동의하셔야죠. 왜냐면 빨리 아파트 사업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할 필요 없이 빨리 가서 동의서 제출하고 좀 협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공공재개발이 내 거 뭐 다 뺏기고 이런 사업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장점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동의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동의서 제출하시면 어떨까라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고민 나누고 싶으신 분들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저는 좀 더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대표님께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어떤 자리죠?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진행합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방송에서 또 못했던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요. 저는 또 스몰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쌍방향 토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대화도 해가면서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30년 넘게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제 실무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제 또 원칙을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저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또 제 내용도 또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나 꼭 알아야 할 재개발 소액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소액 투자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꼭 알고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찾아 나가신다면 좋은 선택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오셔서 시간이 나면 오는 데가 아니고요. 시간을 꼭 내셔서 오시게 되면은 저하고 화요일 날 좋은 세미나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하셔서 30년 전문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한번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75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다세대 주택 거래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해요. 대출 규제로 이제 아파트 투자가 좀 어려워지면서 재개발로 투자 수요가 이제 몰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요즘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재개발 꼭 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필수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이제는 재개발이 그냥 선택해서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이제는 필수 종목이 됐습니다.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준비한 강의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재개발에 땅 한 평이라도 꼭 갖고 있자. 이게 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왜 땅을 재개발 한 평이라도 가져야 되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최근에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보죠. 라클라제 자이드 파인이라고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분양했던 거죠. 노량진 6구역이고요. 지금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지금 분양가였습니다. 84제곱미터, 우리가 9평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이 26억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이렇게 좀 크게 나왔죠. 180세대 모집에 4,800세대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고분양가, 여기가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예정된 서밋 더힐,
동작구 흑석동 흑성뉴타운입니다. 흑성뉴타운 11구역인데요. 여기 분양가 29억입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강남 3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분양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분양가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더 지속이 될 거라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지금 비강남권에서 지금 국평이 30억대 지금 분양이 나온다. 이러면 과연 지금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 아니면 입지 여건이 좋은 상급지 아파트들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아래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분양가 상승세는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량진 6구역 분양가를 지금 26억이라고 했는데 바로 노량진 6구역 위에 붙어 있는 노량진 8구역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여기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이 나올 거예요. 28억대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양가 상승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고환율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해. 우리 그 건설 관련 뉴스 보면요. 원자재는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이런 원자재가 급등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원가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신축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앞으로 5년간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급할 물량도 없는데 그나마 조금 공급할 물량이 있는데도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위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공사비가 또 인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공급이 제때 또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는 공급할 물량도 없지만 앞으로 조금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단지들도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사비 조합과의 분쟁 또 타결 이런 것들이 또 따라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다. 이거는 결국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신규 아파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 분양을 받거나 지금 좀 전에 얘기해서 그 분양을 받는 거죠.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분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약통장,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옛날에는 청약통장만 갖고 있으면 괜찮았어요. 통장만 있으면 가점이 높으면 확률이 높았지만 지금은요. 플러스 한 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 왜냐하면 좀 전에 분양 예정인 뭐 26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은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4억이 내 돈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넘사벽 또 그림의 떡 이렇게 보는 얘기가 이겁니다.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조합원 자격이라는 게 바로 재개발에 들어가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는 재개발 구역에 땅 한 평이라도 갖자는 게 조합원 자격을 갖춰놓자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왜? 조합원 자격이 되면 로얄층을 받고요. 분양가도 굉장히 싸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6구역 같은 거, 노량진 6구역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25억 8천이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였냐면 6억 7천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조합원으로 만약에 여기에 빌라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6억 7천만 원을 내는 거고요. 일반 분양 통장으로 붙는 사람은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도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 한 평이를 갖고 있는 조합원이 되자는 게 제 의견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동참하기 때문에 서울 빌라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통계자를 보면요. 얼마 전까지죠. 지금 거의 한 4개월이 좀 안 됐는데 지금 1,600건이 거래됐습니다. 빌라가. 1,600건이 거래됐는데 이거는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한 25%가 증가했고요. 23년에 비해서는 86% 증가했습니다. 빌라 거래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그렇게 살고 계신 곳, 정비 사업을 안 하는 곳 빌라가 막 오르는 거는 많이 못 보셨죠. 대부분 다 이거는 뭐냐면 중심지 재개발 빌라가 오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예정지가 오르고 있다는 거고 거기가 거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수요 급증에 재개발 빌라를 사는 원인이 있죠. 정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재개발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 예정지에는 지금 갭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실거주라든가 대출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셨던 분들은 재개발을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신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왜 지금 사야 되느냐 보시게 되면 예정지가 지금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재개발 지역도.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계신 빌라들이지만 이 빌라들이 지금 단계를 계속 밟아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액으로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작은 돈 2, 3억, 1, 2, 3억을 갖고 신규 아파트를 중심 지역에 있는 신규 아파트를 될 이런 아파트를 빌라를 사놓는 이런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2, 3억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 부동산 투자할 수 있을까요? 5, 6억이 있으면 부동산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유일합니다. 다. 그런데 도움까지 준대요. 어떻게 주냐? 신축 빌라는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냐면 규제도 많이 완화해 시켜주고요. 신축 빌라 샀을 때 뭐 취득세라든가 종부세 또 양도세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항상 주는 건 아니고요. 내년 말까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신축 빌라도 살 수 있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공급이 없어요. 지금 신축 빌라라든가 재개발 지역도요. 돈이 될 만한 어떤 이 물건 자체는 공급이 위축돼 가지고 토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건축비도 이렇게 오르듯이 올라서 이제는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죠? 지금 빨리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참여하시고요. 땅 한 평이라도 재개발 꼭 갖고 계세요. 앞으로 5년, 10년간은요. 이 서울은 재개발 시대입니다. 재개발, 똘똘한 재개발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 시세와 아파트 분양가가 점점 오르고 또 규제가 있다 보니까 현금을 통째로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로 수요가 점점 몰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평소에 재개발 관심 있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또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세미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은 뭐 4월 말 5월 달 뭐 여러분들 행사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일도 많으실 텐데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생각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이럴 때 빨리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세미나 때 오셔서 재개발 투자할 때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토익 투자할 때. 그리고 시장의 흐름, 정책의 방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부동산 시장이 자꾸 접근하면 혼란만 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정비사업은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부동산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래도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무를 30년을 해도 모르는 게 많고요.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알아야 될 거 아주 포인트만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오시게 되면 저하고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서 오셔서 저하고 재밌는 토크 콘서트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빠르게 문자 짧게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92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0대 초반으로 전세 거주 중인데 매번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신당동이 직장이라서 상월곡동 동아 에코빌 25평과 창신동 쌍용 1차 21평 보고 있는데요. 실거주 겸 투자 목적 어디가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어디가 괜찮을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많이 얘기했던 아파트고요. 동아 아파트가 상월곡동에 있고요. 창신동 근처에 쌍용 1차, 쌍용 2차 아파트들이 있죠. 이 소형 아파트 가격이 양쪽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개별적으로도 봤는데 가격대도 비슷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그래도 연차가 한 10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신축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좀 한 1200세대 정도 대단지예요. 여기는 한 500세대밖에 안 되고 그런데도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거는 여기가 한 25평이 한 8억대 정도 될 거고 여기는 21평인데 한 뭐 7억 한 5천대 될 거라 아마 비슷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갔냐면 얘가 입지잖아요.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냐 주거 환경이 대단지에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냐 이런 건데 뭐가 또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면을 굉장히 좀 따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조건이라면 창신동 쪽을 권해드리고요. 그냥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여기 뭐 종묘역 근처가 또 있어요. 이쪽 창신동 요쪽 동묘 근처로 가면은 두산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요 바로 옆쪽에. 그래서 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요 두 개보다 만약에 조금 더 자금 여력이 되면 얘도 선택으로 한번 좀 넣어보실 필요가 있다. 창신동 두산 아파트까지도 한번 보시면서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창신동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전화, 문자 또 세미나 활용 잘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지역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더원 부동산 연구소의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시장은요, 늘 파도처럼 출렁이죠.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시도 가만히 있던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도 이런 정책과 규제 속에서 압박을 받으면서도 뚫고 나올 그런 기세죠. 어느 순간 또 어떤 큰 파도처럼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 파도의 높이도 중요하지만 어느 타이밍에 진입하느냐, 그리고 그 타이밍은 안정적이냐, 이 모든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알려드리려고 저희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요. 예,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오늘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2개의 지역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알아두시면 좋을 든든한 지역 2곳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제 송파구 삼전동과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삼전동부터 떠나봐야겠죠, 대표님? 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미래가치 기대되는 이 아파트의 씨앗, 무려 40억대 이상의 가격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아파트의 씨앗, 바로 송파구 삼전동에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요? 예, 여기 너무 인기 좋은 지역이니까요, 이 방송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예, 건역 생활권적인 면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예, 송파구는요, 이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가장 여기가 또 가치가 높은 이유는 서울 자치구 중에 인구 순위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65만 명. 무엇보다도 젊은 층의 세대가 바로 여기에 거주하기 매우 선호도 높은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건역 생활권에 의하면 이 동남권 중에서도 이 강남구와 바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송파구, 그 안에 삼전동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동남권 발전 방향 및
계획 과제에 대해서 큰 발전 방향을 들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강화 및 기존 주거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한다고 했고, 이 안에 주거 환경적인 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역 주택 시장 영향을 고려한 노후 아파트 단지의 계획적인 정비도 유도한다고 했고, 또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저층 주거지가 있는 바로 거기에 저층 주거지역 내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적 관리도 추진한다고 했고, 또 한강변이 또 같은 생활권에 있죠. 수변 네트워크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정비 사업지 투자할 때 이러한 발전 방향성 가져가니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주거 환경적인 면에 대한 부분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미래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거의 양적 공급 및 질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주거를 공급하고 복합 기능의 자족적 단지로 계획을 한다라고 했고, 저축 주거 지역 내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적인 관리, 이러한 부분이 두루두루해서 여기에 정비 사업 지역에 개발이 되었을 때 빠르게 정책적으로 밀어주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조에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는 어떤 개발 방식을 가져가느냐. 지금은 이 모아타운으로 한 3, 4년 지금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는 이 정비 사업도 많은 진화를 하게 되죠. 그 많은 정비 사업 중에 사업성 너무 좋다는 도심 복합 개발을 여기 적용한 사업의 방식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잠깐 설명드리면은 2024년 10월 27일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가 있었고, 신탁 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복합개발이 무르익어가는 송파구 삼전동 하단에 이 불꽃이 바로 상단으로 다시 옮겨붙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추세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프리미엄 가미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니까 매우 우량하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관계 이 법령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년 2월 7일 이 법에 대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고, 2025년 7월 10일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서울시에서, 그리고 올해 1월 5일의 일이었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이 법의 시행은 6월 1일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성 좋은 도심 복합개발이 진행되는 개발의 초기 시장, 지금 바로 제가 이 우량한 지역에 이러한 좋은 개발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지역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아타운에서 지금 송파구 상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개발, 도심 복합개발로 개발에 대해서 밑그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량한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하단의 성공을 잇는 또 하나의 움직임, 지금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이 시장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부분 또 잠깐 말씀드려보면 핵심 목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 신속한 주택 공급 중심 개발이고, 역세권에 대해서는 승강장 기준 350m가 과반 이상이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이러한 사업 방식 가져가는데 적합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현재부터 착공 및 분양까지 사업 추진의 로드맵을 보면은 이렇게 동의율의 여건이 그때마다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조에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 여건 들어가 볼게요. 송파구 너무 잘 아시죠? 한강변을 끼고 강남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삼전동입니다. 이 삼전동 보시면은 무엇보다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너무 잘 아시죠?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같은 생활권역에 삼전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잠실 본동과 석촌동 그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위치를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어느 지역 가보시더라도 대장주 아파트는 다 있는데 여기는 대장주 아파트들이 이렇게 한강변을 끼고서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진열되어 있죠. 마치 이 상품처럼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는 45억대 이상을 또 가져가는 이런 아파트들도 있고, 이전에 지어졌던 그런 아파트들 구평,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도 35억에서 40억대 또 가져가고 있는데, 이 석촌호수 하나를 끼고서 우리가 이제는 눈여겨볼 곳은 바로 이 저층 주거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로 탈바꿈되었을 때 이 가격대 이상 또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에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경쟁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도 또 등급이 다르죠.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가까이 있는 바로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이 A급지, 여기 B급지, C급지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장 좋은 위치를 가져간다.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우월한 위치를 가져간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교통 너무 좋습니다. 예. 지하철 2호선, 8호선, 9호선이 지금 있고 또 올림픽대로 통해서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은 3분, 5분이면은 강남 접근성 바로죠. 예, 강남과 같은 생활권에 있다라고 보아도 좋을 그런 위치가 되겠고, 주요 업무 지역과도 접근성이 너무 좋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 외에 개발 호재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가장 랜드마크가 될 곳이 어디일까요? 거기는 바로 잠실 마이스 사업이 이루어지는 바로 종합운동장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생활권을 함께하는 위치를 가져가기 때문에 우월하고, 현대차 사업도 개발 진행 중에 있죠. 여기서 만들어진 수익을 공공기여금으로 해서 영동대로 복합 지하 개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무엇보다도 지상공원을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탄천 보행교까지도 신설하고 공원도 조성되어지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개발의 내용이죠. 이러한 모든 개발이 완성돼서 여기서 뿜어 나오는 이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삼전동, 정말 우월한 입지를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모두가 판단하는 부분. 이 하단보다도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이 상단으로 더 높은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춘 부분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또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전동 오늘 소개해드리는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이 있다고 할 때 바로 이 파란 라인이 바로 강남권 3대 학원가가 바로 이 학원가가 바로 도보권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인프라, 우리나라의 학군 수요가 부동산 가격을 이끄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예, 이러한 부분 도보권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롯데타워나 석촌호수 공원도 도보권에 이용할 수 있고, 이 모든 인프라를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프리미엄 아파트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가 바로 현재 도보구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 불씨 이곳으로 번져오는 상황이고, 바로 여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확대해서 보면은 거의 노후율은 거의 60%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심 복합 개발 또 일반 재개발로도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방향성 가져가면 좋은 곳이 여기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개발의 압력도 너무 높습니다. 반지하 거주 비율이 13%이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 이런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높아서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 가져가고 있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무리해 드릴게요. 시세 말씀드릴게요. 원룸은 5억에서 6억대, 투룸은 5억 8천에서 6억 5천대. 전세 투자 시 3억 초반, 2억 후반까지도 매물들 현장에 있는데, 신축 소형주택 2027년까지 혜택 보는 이런 빌라들 또 흔하지 않습니다. 매물 구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매물에 대해서,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문의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삼전동 강남 3구에 이제 미리 선점해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포착해 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문자도 열려 있지만 오프라인 자리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강북구 고덕동으로 한번 바로 또 떠나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바로 여기도 역세권 개발을 꿈꾸는 곳. 또 신속통합기획,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는 고덕 2-2구역. 지금 구청에서 연번 동의서 발부받아서 동의서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이제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파도를 타기 좋은 매수 타이밍, 지금
여기에 함께 합류하신다면은 정말 좋은 수익과 내 집 마련하기 좋은 곳이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재개발 추진, 지금 이제 현재는 예정지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무엇보다도 위치적으로 좋은 거는 지하철 9호선이 2028년 완공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 단지를 낀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로 전체가 250m 안에 들어갑니다. 예, 바로 여기 사업지역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조합원은 지금 현재 신축들 이제 더 이상은 증가할 수 없는 분위기 가져가고 있어요. 예, 가격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신축주택 포함해서 조합원은 약 8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계획 세대수는 2,300에서 한 2,500세대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대비 계획 세대수가 많아서 사업성이 아주 좋은 곳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거 계획 조감도인데요. 조감도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도 입지 여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 동남권에 해당되죠. 바로 강남, 송파 그리고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예전에는요, 강남이냐 비강남이냐에 따라서 초양극화로 가격대가 이렇게 벌어졌죠. 이제 앞으로는요, 강남만이 아닙니다. 한강변을 접하냐 안 접하냐에 따라서 초양극화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지 우리는 거기를 공략하면 좋겠죠. 바로 강동구입니다. 이렇게 강남 한강을 이렇게 끼고 고덕동이 있는데 고덕 2-2 구역이 위치를 한다. 이 한강변에 접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위치 가치가 매우 좋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한강 라인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한다는 그 취지, 실용적인 취지에 맞추어서 집값 상승 견인하는 선호 지역 6년간 총 19만 8천 호의 착공을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에 이 중 19만 8천 가구가 한강벨트에 집중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 안에 고덕 2-2 구역도 위치한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사업성이 좋은 이유는 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역세권 지역 준주거 상향 용적률 500%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가 이러한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입지를 가져가는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 가져가면 좋은 그런 사업성 좋은 사업지로 해서 주목받아야 될 곳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250m 센터 공원역 250m 안에 이 전체 면적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용적률 500%까지도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지가 바로 여기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신속 통합기획이란 무엇이냐?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이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예전에 18년 이상 걸렸던 이 사업의 완성을 12년이면 완성할 수 있는 정말 좋죠. 신속 통합기획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속 통합기획은 이 유연한 도시계획도 적용하고 계획과 심의 신속 정확하게 디자인 이렇게 다채롭게 신림 1지구고요. 양산지구의 조감도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건축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프리미엄으로 방영돼서 비싼 아파트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고덕 2-2 구역이 여기 있는데 한강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 한강을 내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높은 프리미엄으로 방영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외에도 고통의 혁신 9호선 연장은 2028년 세종포천고속도로 GTX D노선도 이렇게 광역교통망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완성됐을 때 많은 인구 유입, 기업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매우 클 것이라는 거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죠. 고덕 비즈밸리 3만 8천 명의 일자리 25개의 대기업이 있는 바로 여기가 아파트가 단지가 완성됐을 때 9호선을 끼고 바로 앞에 배후 주거지로 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여기 고덕 그라시움 26억 대장 아파트를 두고 투자 시 세전 15억 이상을 지금도 가져갈 수 있는 이 현장 수익성 높고요. 마무리해 드릴게요. 원룸 시세 5억 3천에서 5억 5천대, 투룸 시세 5억 8천에서 6억 5천대, 전세 투자 시 3억 초중반이면 접근 가능한 매물들 현장에 또 있습니다. 하지만 급매물, 좋은 매물들도 선점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삼전동과 고덕동 다 알짜 지역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오프라인 자리도 한번 활용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 자리 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02-2638-3975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시 후 다시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